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양자 주식들이 엄청나게 핫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 정부가 퀀텀 컴퓨팅 관련 기업 9곳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는 정부가 지분까지 확보하는 구조가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이 리게티 컴퓨팅이 올랐다, 디웨이브 퀀텀이 올랐다, 인플렉션이 포함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미국 정부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단순한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AI 시대의 국가 계산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이 제네시스 미션, 그리고 AI 인프라, 그리고 내셔널 랩스, 반도체, 에너지 국방 전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는 왜 이 양자 컴퓨터에 돈을 넣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제네시스 미션과 지금의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어 하는 이 아이온큐는 이번 명단에 없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이번 오늘의 영상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딥한 얘기라던가 뭐 예를 들면 매수, 매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큰 그림, 큰 판을 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누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이온큐가 빠진 게 과연 악재인지 기회인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아톰 컴퓨팅, 인플렉션, 컨티니움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까지 앞으로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즉 심화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뉴스를 요약을 하자면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 기업에 직접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라우터 보도를 기준으로 미국 정부는 IBM, 글로벌 파운더리스, 리게티, D-Wave, 그리고 피사이 퀀텀, 아톰 컴퓨팅, 인플렉션, 컨티뉴엄, 디락 이런 9개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고 일부 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약 10억 달러,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에는 약 3억 7,500 달러, 듀웨이브 퀀텀, 리게티, 인플렉션 등에는 약 1억 달러 수준의 지원이 언급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단순히 지원금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정부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엄연히 시장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좋은 기술이니까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 정도 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지분 투자는 정말 레벨이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이 기술은 국가 전략상 매우 중요하니까 정부가 직접 이해 관계자가 되겠다, 이런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 이후에 이 퀀텀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강하게 반응을 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 중 하나인 이 아이온큐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온큐가 밀린 건가? 이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보다 리게티나 디웨이브 퀀텀을 더 좋게 본 건가? 아니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이온큐와 맞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이 질문들은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뉴스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바로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단순한 연구개발 과제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가 완전히 된 기술은 아닌 거 모두들 아시죠? 지금 당장 우리가 쓰는 그런 GPU처럼 기업들이 대량으로 사서 AI 모델을 돌리는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오류율 문제도 있고 큐비트 안정성 문제도 있고 실제 산업 문제에서는 기존 슈퍼컴퓨터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례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돈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당장 돈이 되는 산업이라서가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계산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계산 인프라는 단순히 IT 문제가 아닌데요. AI 모델을 학습하는 것조차도 계산력이 중요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계산력이 중요하고, 배터리 소재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다 계산력이 필요하고, 반도체 공정과 칩 설계를 최적화시키는 것도 계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융합, 원전, 전력망, 국방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계산력이 매우 중요하죠. 즉, 앞으로는 국가 경쟁력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강한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겠죠. 누가 더 빠르게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속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의 핵심 병목은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AI 시대 이후에 계산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은 계속 양자 컴퓨터를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던 그런 제네시스 미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 Executive Orders에서는 Federal Scientific Data Sets AI 그리고 Scientific Foundation 모델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 과학적인 발견을 가속화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DOE도 제네시스 미션을 내셔널 랩이나 산업군, 그리고 아카데미아,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에너지, 독립성, 과학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키는가, 이런 국가 보안,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제네시스 미션은 단순히 AI를 연구에 활용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은 과학적인 연구 자체를 자동화시키고 가속화시키고 국가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구가 현재까지도 과학자가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논문으로 씁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자가 그걸 보고 그 더 나은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구라는 것이 각 개개인의 과학자의 역량에 엄청나게 좌지우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렸죠. 그런데 이 제네시스 미션이 그리는 그림은 다른데요. 이 내셔널 랩에 쌓여있는 방대한 양의 실험 데이터,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이런 어드밴스드한 컴퓨팅 자원들, 그리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자동화된 실험 설비, 그리고 기업과 대학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묶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원의 계획인 건데요. 그러면 미래 연구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AI가 논문과 실험 데이터를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후보를 굉장히 좁힙니다. 그리고 실험 자동화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과연 뭐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엄청난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GPU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계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유력 후보군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네시스 미션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